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용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권충용 과장의 준비된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슈는 펀드 자금 유입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금통위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어떻습니까? 좀 일단 그 장 마감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금통위에서 뭐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속도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냉각되는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한 2,6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좀 유도를 했습니다. 다만 뭐 마감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이 한 4천억 이상, 기관이 한 600억 정도 수준까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삼성생명의 블록들이 좀 마지막에 좀 계산이 되면서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2,600억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뭐 오늘 한 2천억 정도의 물량이 잘하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지금 블록들이 한 10만 원대에서 좀 거래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바로 물량이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좀 우려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증권주, 건설주가 굉장히 좀 금리 이슈로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직까지는 뭐 펀드 유치를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승의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다시 펀드가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펀드 유입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에는 뭐 초저금리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투자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기에도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좀 상승률이 좀 미미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주식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지 않겠는가. 일단은 2,100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박스권 이탈을 한다면은 뭐 매수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쉽지 않겠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 매물 부담이 단기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살짝 보수적으로 좀 보고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서서 오늘 제목이 어떤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14일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거의 255억 원 자금이 유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저희가 2부에서도 살펴봤지만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더 유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시장 같이 봤을 때 어떻게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포인트를 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관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유입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9월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정도로 금리 인상 이슈는 아무래도 좀 연말까지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이슈는 좀 크게 발언이 없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리 인상을 9월에도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좀 계속해서 조금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또 밀리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악재는 좀 천천히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일본 쪽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기 그동안 좀 많이 돈을 풀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좋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감은 좀 공존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더 떨어진다면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좋지 않은 모습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은 해야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일본이 돈을 풀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엔화 정도는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900원을 깼던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지만 뭐 다시 한번 엔화가 뭐 제가 봤을 때 뭐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그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응을 하실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예상은 좀 이렇게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대응은 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쌍바닥을 충분히 찍을 수 있다.
있다라고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2100포인트를 중심으로 플러스 한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전일 좀 블록딜이 나왔던 매물이 아무래도 한 6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 나온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지수의 조정감도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거의 다 뭐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상승세 추세를 그리는 종목들 뭐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에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시장의 대응이 좀 편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군들을 뭐 리포트라든지 뭐 업쪽에 좀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화장품, 건설, 화학, 뭐 바이오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어려운 장도 좀 피해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소비재의 경우는 뭐 성장 속도가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속도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중국 소비재 쪽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이 최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년 저평가였던 한국 시장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악재가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역시나 뭐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뭐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선 반영됐고 시장이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중국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화장품, 건설, 화학, 제약, 바이오 쪽은 꾸준히 좀 얘기가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잡을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종목군으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저번 주에 제가 대림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민망하기도 하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유한킴벌리를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약사로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한 영업이익이 158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분기 최대 수준을 발표를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한 1,100억 수준의 순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는 한 24배에서 25배 수준입니다. 다만 뭐 제약주 평균은 25배에서 한 30배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다만 유한킴벌리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일회용 기저귀의 성장세가 굉장히 좀 크게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자체로만도 기저귀 매출이 한 6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는 면기저귀를 사용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일회용 기저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장이 계속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또 유아 인구가 제가 봤을 때 5천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숫자 자체도 지금 1,100억 수준을 달성한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나오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중국의 산화제도 이런 것들과 함께 뭐 기저귀 판매율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에는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네, 자 산화 제한이 좀 풀리고 있는 어떤 중국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소비가 좀 증가하고 어떤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그동안 이제 면기저귀에서 일회용 기저귀로 좀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중국의 어떤 유아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한양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